요즘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맨 윗칸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바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내일 있어 라는 책인데요. 이 책 속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캐릭터죠. 바로 곰돌이 푸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건네는 소소한 위로가 가득합니다. 그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행복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행복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자신만이 찾아낼 수 있죠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치 파랑새를 찾듯이 미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을 꾸역꾸역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곰돌이 푸의 말처럼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찾아내는 일,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청소한 뉴스를 찾아주신 이분은요, 곰돌이 푸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봉균 셰프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의 욜로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어떻게 셰프가 되었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책임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 뉴스. 손봉균 셰프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강연 제목은 나의 욜로 이야기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라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런 게 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까르페 디엠, 시즈 더 데이, 현재를 살아라, 현재의 즐거움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렇게 유행이 돼서 이제 현재를 미래나 과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삶의 가치로서 유행이 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걸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을 즐겨라 해서 나는 오늘 욜로 술 마실 거야, 나는 욜로 놀 거야 해서 그 매우라는 단어, 이렇게 개라는 형용사처럼 매우라는 단어 대신 욜로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행동들, 그리고 내 길티 플레저를 느끼는 그런 순간에 많이 욜로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좀 제가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욜로의 삶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해피니스나 플레저를 추구함과 동시에 그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종이 아닌 자유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욜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정한 욜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에게 진정한 욜로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세요? 티가 나나요? 이제 조리복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조리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목사님 옷 같다고 해가지고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온 사람인지 많이 알고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듯이 요리사고요. 요리사와 겸해서 맥주 소믈리에입니다. 그래서 맥주에도 와인처럼 소믈리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같이 융합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어 셰프라고, 이제 맥주 셰프라는 뜻도 있지만 투비어 셰프, 고잉 투비어 셰프에서 이제 셰프가 더 잘 되자, 이런 뜻을 가진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레스토랑 운영을 하기까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이야기부터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대학교를 저는 컴퓨터공학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문방송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는 진짜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이제 공대생이잖아요. 공대생 단무지 있잖아요. 단식, 무식, 지, 땡.
그것처럼 이제 밥 먹었냐, 숙제했냐, 저 여자 예쁘지 않냐 이런 세 단어로만 이제 하루가 표현이 되는 그런 공대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도 그런 삶을 쭉 살다가 3학년 2학기 때 이제 학점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나름 이제 공부를 잘했다고 할게요. 잘해서 학점을 다 채웠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그 방송 언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까지 다 챙겨보고 저녁 드라마 이제 다 챙겨보는 그런 착실한 공대생이었어요. 숙제도 잘해가고 지각도 안 하고 방송을 좋아하니까 방송 언론이라고 하면 이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송 언론에 들어갔는데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글쓰기의 중요성에서 강조를 하시면서 매 시간 글쓰기를 또 시키고 그 사회학에 대한 그 탐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1과 0이 아닌 0만 있으면 되는 그런 공대적 사고를 살다가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이 돼 있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고 그 이론들의 변천사가 있다는 거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학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몰랐지만 3학년 2학기 때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해서 신문방송학과를 들었고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각 원론들을 다 들었습니다. 법학 원론, 정치학 원론, 뭐 경제학 원론, 뭐 기타 등등의 원론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니까 신문사에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신문사에 혹시 뭐 기자나 신문사 쪽, 언론사 쪽에 취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식이라는 이름의 몰상식적인 시험을 많이 봅니다. 언론고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걸 많이 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애 다 뭐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시험을 보지? 한 의문이 많이 생길 정도의 그런 상식이라는 이름의 몰상식한 그런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러한 원론들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 커리어는 신문사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잡을 구했을 때는 인턴으로 잠깐 시작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정사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인턴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의제 설정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을 보고 의제를 설정하면 되는데 이제 의제를 설정해 놓고 현상을 이제 끼워 맞추는 거를 몇 개를 목격을 했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을 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박쥐가 돼서 컴퓨터공학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뭐 S 모기업에 이제 취직을 해서 다시 IT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공대는 다 똑같아요. 사회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다 밥 먹었냐, 숙제했냐가 아니라 프로젝트 끝났어요? 그럼 저 여자 예쁘지 않아요? 꼭 나오는 그런 공대생적인 삶을 살다가 3년 차에 좀 고비를 많이 겪는다고 해요. 사원 3년 차 이제 대리로 넘어가는 순간에서 저도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어느 순간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2년 있으면 저 대리처럼 되겠고 3년 있으면 저 과장처럼 되겠고 또 5년 있으면 저 차장처럼 되겠고 저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삶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삶에 만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낸 결론이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이 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이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자취 생활도 했었고 옛날에 제가 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장통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장통에서 뭐 제철 재료들, 뭐 제철 음식들 그리고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 시장을 보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집으로 이제 다 모여 드세요. 그래서 이제 꽃놀이를 하시죠. 어머님은 이제 꽃놀이 하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저는 그 옆에서 막 도와드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께서 되게 입맛이 까다로우셔가지고 꼭 제철 음식만 드시고 뭐 만두를 드시더라도 여름에는 뭐 호박만두, 부추만두, 겨울에는 뭐 김치만두 그런 것처럼 제철 음식을 많이 찾아 드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하면서도 이제 밖에서 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애들 막 불러놓고 막 음식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막 손장금 이런 별명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놀면서 음식에 그 관심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원을 내고 일단 사직원을 제가
사직원이 퇴직 사유를 쓰잖아요. 근데 제가 딱 두 글자 딱 썼어요. 여행이라고. 근데 끌려갔어요. 사직원의 퇴직 사유 칸이 되게 넓거든요. 칸이 여기 밑에가 이제 A4 용지고 위에 이름 쓰는 데고 밑에가 이제 그 퇴직 사유예요. 여기가 이제 퇴직 사유인데 저는 딸랑 여행 이만큼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려오더라고요. 인사과에서 야, 너 뭐 하는 놈이냐고 좀 길게 쓰라고. 아니 할 말이 없다고. 난 여행 갈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질러놨으니까 이제 여행을 가야겠다 해서 퇴직을 한 다음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전에는 제가 28살인가 9살이었는데 그 전에 외국에는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 많이 가봤는데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행을 가서 돌아다니고 음식을 많이 보고 재료들 많이 보는 과정에서 이런 학교를 알게 됐어요. 이제 CIA라고 하는데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 요리 학교예요. 그 맨하탄에서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40분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허드슨 강이 펼쳐져 있는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메인 학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호그와트에 있는 그 마법의 그거 같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저같이 조리복을 입고 다 조리를 하고 클래스룸이 다 이제 주방이거든요. 거기서 음식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를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불끈불끈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내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리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가르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CIA 그 요리학교 나왔다 그러면 네 전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정리한 이제 제가 파일을 정리한 이런 폴더 내용을 보시면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산수부터 해가지고 뭐 재료학들, 뭐 푸드 세이프티, 그러니까 위생학, 이탈리안, 프렌치, 심지어는 아시안 푸드에서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뭐 베트남, 태국, 뭐 중동 음식, 지중해식 음식, 그리고 뭐 다 가르쳐 줍니다. 옛날 음식, 그리고 컨템퍼러리 푸드라고 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음식, 그리고 서비스, 와인 그런 거 총괄적으로 다 가르쳐 주고요. 일단 맛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의 특징입니다. 의제를 던져주고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파는 거는 자기의 역할인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딴 데에 또 꽂혔어요. 딴 데에 꽂힌 게 뭐냐면 미국식 바베큐입니다. 미국식 바베큐라고 하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태원 쪽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앤 로우라고 해서 큰 고기 덩어리, 작게는 뭐 5kg에서 크게는 뭐 큰 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 정도를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100도 이하에서 오랜 시간 조리를 합니다. 짧게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조리를 해서 훈연향을 입히면서 단백질 조직을 무르게 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거의 잔치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핏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핏이라고 하면 그 바베큐를 조리하는 그런 이제 통을 핏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게 됐습니다. 제가 또 우연히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한국인 최초로 이렇게 막 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베큐 핏마스터도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거를 처음 가게 된 이유는 그 SNS상에서 그때는 요즘에는 인스타 그게 없고 이런 얼굴 책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얼굴 책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제가 정확히 이 사진이었고 제가 똑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가서 보면은 막 야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더러운 콩 같은 거, 더티 빈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콩 같은 것도 있고 이게 한 플레이트에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서 이렇게 줄 서서 있고 그냥 파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캐주얼하게 막 먹고 즐기고 여기 이제 큰 테이블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즐기고 먹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이거는 내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바베큐에 미국식 바베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또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걸 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바베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역마다 김치나 지역마다 대표가 되는 음식이 다르듯이 얘네도 이제 바베큐의 그 큰 맥락 아래에서 각각이 조리하는 음식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마다 미국 51개 주마다 그 특징이 되는 바베큐가 다 다르거든요. 이제 바베큐 트립을 시작합니다. 이제 로드 트립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베큐 트립 간 제 루트예요. 보시면은 한 23개주를 돌았어요. 한 30일 동안. 근데 제가 또 되게 아이러니한 말을 해드릴까요? 이 전까지는 제가 채식주의자였어요. 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바베큐에 꽂히고 나서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돌고 이거는 이제 그 대각선으로 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으로 돌았고 세 번째는 이제 완벽히 돌아가지고 미국의 바베큐 레스토랑을 바베큐 조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 방문한 데만 한 200여 군데 정도 되고요. 이제 하루에 한 4-5끼는 이제 바베큐만 먹었으니까 전체 바베큐는 한 2만 개 이상이 될 거예요, 사실. 유명한 데를 다 찍고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고요. 이제 트립 중에 찍은 사진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들어와서 이제 저만의 이제 스킬을 연마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베큐를 열심히 해서 일단 바베큐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교과 과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소믈리에적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음식료 문화잖아요. 그래서 음식 문화인데 먹는 걸 했으니까 식을 했으니까 음에 대해서도 뭔가 매칭을 하는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그 음식을 먼저 시키기 전에 이제 박명수의 유행어를 먼저 이렇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말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래서 음료를 먼저 고르고 그거에 맞는 음식을 고르고 그 음식에 맞는 음료를 또 시키거나 이제 다르게 매칭을 해서 먹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와인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인이 교과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와인에 맞는 음식 페어링들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 와인이라든지 신세계 와인, 구세계 와인들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와인 소믈리에를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했고 이제 요거로 이제 와인으로 이제 바베큐를 매칭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제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베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베큐에 대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관이 있는데 제 음식관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인을 마시면은 와인도 사실 캐주얼하면서 뭐 여러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어느 때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인을 마실 때는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제 스스로 이렇게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진짜 뭐야 뭐 없어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지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장 입고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바베큐 트립을 하면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이제 그 성장하는 거를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이제 다시 해보자. 그래서 맥주를 구입을 하고 맥주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제 바틀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마트 한 건물에 이제 그 맥주만 이렇게 막 꽉꽉 차 있습니다. 왜냐면 그 2-3천 개에 있는 양조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맥주들 꽉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산 거고 이제 두 번째에 산 거고 해서 한 번에 갈 때는 이제 100병씩 사왔어요. 100병씩 사면서 마시고 시음하고 이제 시음기 적고 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찾았죠. 레퍼런스를 보니까 이런 시서론이라는 그 와인 소믈리에처럼 맥주 소믈리에를 그 나타내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또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봐서 이것도 이제 한국인 최초로 제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이걸 취득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전 세계에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한국에는 저 혼자였는데 지금은 한 전 세계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에 한 15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제 소믈리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맥주 소믈리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멘스, 독일 중심의 그 독일에서 공인 인증한 데멘스 비어 소믈리에가 있고요. 미국에서 공인 인증한 그 시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맥주를 고르고 선택하고 음식과 매칭을 하고 손님들한테 그리고 고객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관리하고 서빙하고 보관하고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것들을 그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독일 같은 데멘스 비어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 베이스라서 이제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독일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면 이제 소믈리에 자격이 부여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네가 시간 날 때 레퍼런스를 주면은 그 공부를 해서 가서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패스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일장일단인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약적이기 때문에 가서 빠르게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빠르게 배운 만큼 시험의 패스도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서론 같은 경우에는 자습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혼자만의 이제 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공부 기간이 기니까 좀 자부심이 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자부심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잡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타 소믈리에는 되게 많습니다. 워터 소믈리에, 티 소믈리에, 뭐 꽃차, 채소, 밥, 사케, 심지어 이제 시가 소믈리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이름은 달라도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죠, 전문가. 이러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기반 지식을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것과 매칭을 할 수가 있고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관리, 보관, 서빙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소믈리에라는 직업인데요. 만약에 식음료에 관심이 많으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를 파가지고 이러한 소믈리에적인 그거를 새롭게 만드셔도 좋을 거예요. 그 위스키 소믈리에도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소믈리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어원 자체가 그 프랑스 왕이, 그러니까 루이 왕이 왕궁 행차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사냥 갈 때 우리나라도 이제 달구지 막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달구지 책임자예요. 식료품 책임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미상궁처럼 이제 그 영주들이 밥 먹는 때 여기 이제 안전한가 이렇게 먹어보는 사람이 이제 쏨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책임자, 그런 이제 기미상궁 역할을 하는 맛보는 사람들 이런 거에 같이 이제 통틀어진 의미를 가진 사람들 이제 소믈리에인데요. 음식 음료에서 이제 자신의 그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가 되고 싶으시면은 어떤 한 분야의 그 음식을 파면은 이렇게 소믈리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베큐 pit마스터 그리고 맥주 소믈리에를 이제 하이브리드해서 융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요거에 결실을 맺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어 셰프라고 그래서 이제 컨템포러리 푸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퓨전 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베이스에 이제 다른 음식을 섞어서 그런데 그 음식과 이제 맥주를 매칭하는 작업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컬리너리적 그 요리 학교에서 배운 그런 스킬들 그리고 바베큐 스킬들 그리고 와인이 가지고 있는 소믈리에 그리고 맥주가 가지고 있는 소믈리에적인 이제 스킬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이제 제가 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너는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래서 너는 네 진짜 욜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뭐 용기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겉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욜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욜로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욜로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얼만큼의 룰을 가지고 얼만큼의 그 룰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제 룰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욜로 규칙이라고 이제 제가 정했는데요. 이제 딱 세 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자아 실현에 가까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예로 요즘에 생긴 꿈이 있는데요. 요즘 꿈이 제가 고등 래퍼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에요, 꿈. 근데 이거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충동이지 의미도 없고 그냥 뭐 미닝 메이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고등 래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내가 욜로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땡! 안 해. 그래서 이제 꿈으로만 간직하고 이제 실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 이제 쾌락이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약간 욜로 뭐 술 먹자, 욜로 놀자, 욜로 자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에 의해서 이제 쾌락이고 원래는 이제 플레저 아니면은 해피니스, 행복 같은 걸 추구하는데 자아 실현을 동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욜로 생활에 있어서는 꼭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겠다라고 제가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탐구 정신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저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타를 배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기타 학원을 찾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이제 간주해요. 아니면은 내가 기타 책을 사거나 자습 베이스로 내가 배울 수 있다. 요거를 내가 느끼고 시작을 하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자유라고 학습을 해서 요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깊게 팔 수 있는데 깊게 파기 위해서 얼만큼 넓게 파기를 시작할 수 있냐.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깊게 팔려고 그냥 요렇게 시작하면은 깊게 팔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운더링 이제 삽도 들어가지도 않고 팔 수 있는 도구도 이제 적은데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시작을 하면은 넓게 깊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한 거는 그 몰상식적인 상식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궁금했거든요. 이제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학문들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현상을 만드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넓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부한 이유가 이제 하나의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음식과 맥주의 페어링을 위해서 다양한 거를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이제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러한 욜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에게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건데요. 컨셉 오브 욜로는 가서 이제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이제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현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얼만큼 도전하고 풀 수 있느냐, 그걸 즐겁게 얼만큼 할 수 있느냐를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욜로의 삶이라고 보고요. You only live once 뒤에 저는 이러한 말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한 번 사는 거니까 so try to make it better. 더 잘 살도록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욜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더 즐겁게 살고 싶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1부 강연 마치겠습니다.